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제가 이제 2탄으로 매직 단어 요 그런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죠?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요를 살짝 올려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대했을 때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2탄을 이어서 해볼게요. 실제로 상담원이 고객이 불쾌감을 가질 정도로 성의 없이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어요. 네. 어떤 상담원이 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 받겠어요. 그 분명히 그 커스터머 서비스 CS를 받을 텐데, 본인들도 교육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실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평소의 방식대로 응대했음에도 고객들은 상대방에게 불만을 느꼈어요. 이게 원인의 대부분이 바로 목소리와 어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렸거나 별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괜히 전화했나? 이 사람 전화 왜 이렇게 받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목소리 관리를 평상시에 좀 잘 해야 돼요. 자, 사실 얼굴을 맞대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친한 사이에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전화가 좀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좀 되게 오래 통화하고 싶고 길게 좀 통화하고 싶다 가도 내가 가끔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예민하게 극렬하게 반응을 할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번에도 또 제가 뭐 노쇼 이런 선약 얘기 했었는데 제가 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라고 자기 4번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취소를 하더래요. 근데 그냥 뭐 일이 있어서요 이렇다고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포켓몬빵 사러 가야 돼서 못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서운한데 말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포켓몬빵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도저체가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되게 오랜 만난 사이라 이렇게 그냥 끊어낼 수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3일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그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나를 굉장히 만만하게 본다거나 나에 대한 예우가 없다거나 나에 대해서 이 말투 자체가 저게 뭐지? 이랬을 때 그 기분 나빴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바로 대응하지 말고 좀 시간을 한참 둔 다음에요. 그 시기가 지났을 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그 극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들은 그 감정에 이제 치받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싸움을 하고 그래서 뭐 칼부림까지도 가고 막 진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웃 간에도 시비가 붙고 그쵸. 그럴 때는 잠깐 그 사안을 바라보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좀 약간 시간을 좀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서로 그때그때 목소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할 땐 의도적으로라도 맑고 밝은 톤을 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그거는 나 자신도 사실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프로페셔널하게 대해야죠. 그쵸? 돈 버는 것도 힘들잖아요. 진짜 돈 버는 거 힘들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일들이 다 관계에서 또 벌어지잖아요. 물론 실력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죠. 그쵸? 클레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걸 상대가 감지하도록 톤을 점차 낮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상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때는 단어의 어미를 정성스럽게 발성하며 말의 후반부로 갈수록 음성의 톤을 낮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이게 맞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이 마지막 어미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약간 습관적으로. 그런가요? 그런데요? 애도 아니고 약간 안 좋은 쪽거든요. 100% 분명히 고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 상황을 지금 무슨 놀이동산이었어? 즐기고 있는 거야? 기뻐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상대의 화를 더 돋을 수도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난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사과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기술한 요령을 적절하게 활용하길 바라고요. 불미스러운 해프닝을 능히 아주 수월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미 수많은 싸움 전력이 있는데 거의 뭐 백전 뭐 무패예요, 무패. 네, 백전백승.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다쳐요. 저도 마음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내면의 말은 밖으로 향하는 말의 재료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로써 잘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능력자인데, 그죠? 말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저 입으로 하고 귀로 듣는 말, 글로 써서 전달하는 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화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 또는 컴퓨터나 SNS를 활용해서 하는 말.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역시 글도 잘 쓰죠. 결국 형태만 다를 뿐이지 종합하면 모두가 말입니다. 말은 종합예술입니다. 요즘에 그 사진이나 이모티콘 등 의사를 표현해 전달하는 방법도 많아졌는데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쓰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할 때라야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비록 많은 말을 쏟아낸다 해도 뜻한 바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통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노릇이죠. 다소 껄끄러운 일로 낯선 상대방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팩트는 오간데 없고 사실은 오간데 없어요. 감정만 남아요. 정말 저 인간이 지금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만 고조된 상태에서 설왕설래로 끝나서 허무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집에 돌아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지, 이불 속에서 이불킥을 하면서 속상해하죠.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 앞에선 어떤 사안에 대해 대충만 얘기해도 신기할 만큼 의미가 정확히 전달돼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오래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은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지방에선가 이웃끼리는 거시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온갖 의미가 다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전 실제 가서 경험했잖아요. 거시기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신기했어요. 늘 들어서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의 오묘함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는 사람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 사실 다 미숙한 거죠. 별로죠. 네, 너무 드러내도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답니다.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배우 조정석은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납득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납득이란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그러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공명,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내용에 감명받아 자기만의 해석을 입히는 경우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나 감정에 깊이 몰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대입해보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동료가 되기를 스스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위의 과정에 앞서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오해와 이해죠. 그 오해는 전달자와 피전달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고 자칫 언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 없어져요. 요만한 일이 이따만하게 커져요. 나중에는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이건 정말 둘 중에 하나도 아니야. 둘 다 거의 피를 보는 상황까지 가죠. 나는 분명히 말했거든 했을 때 난 못 들었거든 하는 것이 예예요. 그래서 이해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을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나 이해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와는 달리 마음으론 잘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달 상태는
오해, 이해, 납득, 공감, 공명의 순서로 세분화될 수 있어요. 사실 요즘은 소통 능력이 인간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습성의 사람을 보면은 그 인간성에 대해서 실망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말의 무게나 깊이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의껏 말해도 내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무진 애써도 점체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해요.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이 이해는 해도 공감이나 납득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죠. 말의 무게나 깊이에 하자가 있는 까닭이에요. 내면의 울림이 결여된 그저 말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희한하게도 말에 몰입하게 되네. 이러한 반응을 받아낼 정도로 울림을 주는 건 내면의 말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심도 있게 확장하려면 출발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하세요. 왜? 그쵸. 뭐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차원 높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 하고 물어보고 결국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마음은 그런 질문으로 이어진다면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이게 고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더불어 명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숙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면 진정 의미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넓은 시야로 대상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진행이 미진했을 때 정말로를 반복하면 모처럼 떠오른 좋은 생각의 말도 쓸 수 없게 되니까 조심해야죠. 아래 방법은 생각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 활용하면 좋은데 정말로 생각을 되물어요. 생각을 적은 또 내면의 말, 글로 써보고 그래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왜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 생각의 깊이를 촉진시키는 우리가 T자형 사고라고 하는데 그 교통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 보는 그 T자형 말고요. 이 사고법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생각의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넓어집니다. 왜? 그래서 정말로 이를 반복하면 좌우의 뇌가 자극을 받아 내면의 말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데 이 세 방법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내면을 성찰한다면 훌륭한 말의 재료를 더욱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T자형 사고방식 한 번 더 해볼까요? 왜?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내 이야기를 공명과 공감을 잘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내면의 말은 밖으로 향하는 말의 재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종합 예술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